네, 코로나19 상황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습니까? 저는 건강 괜찮습니다. 그럼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경남 독립운동가의 생가터와 주거지에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기리는 표지석과 안내판 설치 유무에 대해 그 위치를 서면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받는 데에만 달포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렸어가 아니라 그러한 자료 요청에 대해 이제껏 경상남도가 단 한 번도 자체 조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답변에 순간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독립항쟁 역사를 오늘에 이르게 했던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의 명부 자료와 또 그분들의 독립정신어를 기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직 한 번도 조사 파악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였고 그때쯤 조사를 시작했다면 그걸로 되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했던 자료 대상은 경남 전체 독립운동가였는데 독립운동가는커녕 제출된 자료의 독립유공자의 수는 본 의원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묻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의 수집과 작성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총 몇 분이 있었습니까? 먼저 총 486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12월 30날짜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서면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 내용은 경남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유공자가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생가 주소와 생가지터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 그 인근에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하셨고 저희 행정과에는 1월 2일 날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협조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군의 협조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구차한 변명이겠지만 1월 초에 되면 항상 인사가 이제 시군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다 조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더 걸렸고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의원님께 2월 6일 날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찾아가서 486명을 명단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저도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의 협조를 구할 때 그리고 시군에서 파악을 했던 중점적인 사항은 생가 주소와 생가지터를 확인을 하고자 했지만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해서 시군에서는 유족을 기준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유족을 기준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혹시 유공자의 생가지터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를 경우에는 계속 뒤에 질문에 나오고 있지만 그 유족에 살고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그 가족의 주소를 적었던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받고 제출된 그 자료는 경남의 독립운동가의 수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수가 486분이었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경남 도내 독립유공자 수는 1039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486분만 있었던 것이지요. 본 의원이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경남의 독립운동가 현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질문입니다.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한 거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 운동을 하신 모든 분을 독립운동가라고 하며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그 독립운동의 공헌이 계신 분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공헌을 신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공적에 따라서 건국 훈장, 포장 또는 대한민국 표창을 받으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지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수는 독립유공자 수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파악해서 제출한 독립운동가 명부 수는 그보다 훨씬 범위가 좁은 독립유공자의 수였고, 그것마저도 독립유공자 전체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부 수를 경남 독립운동가 현황이라며 보내준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명부 숫자는 그렇다 치고 자료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충실했더라면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자마자 제일 첫 장부터 덜컥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첫 줄에 지금 글씨체가 작아지고 잘 안 보이네요. 첫 줄에 경남 창원시 독립운동가 현황이라고 해서 실제로 창원의 독립유공자 명부수는 146분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김주석, 명도석, 김명시 등 불과 4분뿐이었습니다. 창원 출신 독립유공자 중에 배중세 순국 선열조차도 빠져 있었습니다. 배중세 순국 선열은 다른 곳이 아닌 근처 창원 토월동 출신으로 매년 광복절 행사마다 창원 상남동 공원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으며 배중세 지사 추모 어린이 100일장 대회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중세 지사는 의열단이 창단된 후 약산 김원봉 장군과 함께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경남의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자료에 빠뜨릴 수가 있을까요? 또 누락된 분이 그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경남 독립유공자 중에 명부에 빠진 분은 없었습니까? 안타깝게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9분의 독립유공자의 명단을 받았던 부분은 생가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 본적이 경남인 독립유공자 전체를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86분의 조사 자료와 관점과 1039명의 조사의 관점은 조금 달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그 486명과 1039분의 일치되는 자료는 371분입니다. 한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불일치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우리 배중세 대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 그 창원의 진전 인공리에 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축헌 이교재 선생님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 군자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1933년 그 일본에 잡혀서 부산 형무소에서 가든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옥사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보내주니 열흘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순국선열이십니다. 이분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김해에 아시다시피 한매 이윤재 선생님도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은 형무소에서 옥사를 43년 12월에 하셨습니다. 예, 그분도 알고는 있는데 이 두 분의 저희들이 이제 변명 아니면 변명이지만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 이 두 분에 빠져 있던 이유는 이 두 분의 유족께서 경남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번에 같은 어령의 백산 안희재 선생님 빠져 있던 부분은 좀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황 아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도 보훈 담당이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보훈을 업무, 민주화 업무까지 하는 보훈 담당이 생겼고, 시군 18개 시군에는 유일하게 창원시만 보훈 담당이 있고 나머지는 복지 파트에서 한 분 정도가 보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방 백산 안희재 선생님 생가토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저희들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표지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표지석은 설치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다시피 생가터와 아니면 그 앞에 기념비는 그 알다시피 현충 시설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통의 문제였지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오래된 순국 선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국 훈장 중에 2등급인 대통령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장은 저희 도내에 그 독립유공자 두 분이 받으셨는데 첫 번째 받으신 분이 어려움의 남창덕 참이십니다. 아시죠 계시죠? 1907년 8월 1일 날 그 대한제국의 그 우리 군대가 해산되길 때 그다음 그때 박성환 그 대대장이 자결을 하시고 이분이 이연대 1대대 참이었는데 그 1대대를 그 지휘해서 일제와 총탄을 싸우고 27살에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오래돼서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486명 중에 유족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 지난번엔 그 남해에 그 창선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 남해 창선에 그 춘상 박춘근 순국 여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래 경북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어디든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그 아드님께서 남해 창선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시고 남해에서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각해서 그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가는 원래 안동인데 그냥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남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뭐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그 도에서 주장한 도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그 독립유공자 1:1 자매결연을 통해서 올해 초에 그 남해 고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박영수 고장 스님인데 2달 전에 작고를 또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중복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는 어느 지역에 가도 저희들이 선양하고 뜻깊은 공적을 기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뭐 크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오늘 이번 그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저희들이 뭐 가능하다면 행정력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뭐 용역을 해서라도 경남만이라도 유공자의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현황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또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덧붙여 말하자면은 이런 하장환 순국선열은 자료에 보시면은 진주시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사천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것은 자료상의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초 자료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중에 그분들을 기리는 표지석이나 안내판 설치 유무 등 경남도민이 찾아가서 독립정신과 그 얼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한 분은 486분 중에 10%에 불과한 단 49분이었습니다. 그 49분의 자료마저도 부실하기 거지없었지만 우선 제출된 자료에 적힌 주소를 들고 지난 2월부터 본 의원이 직접 찾아 돌아보았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해 있었지만 인접 시군 몇 개씩을 묶어서 돌아보니 불과 5, 6일밖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의원의 소감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과 의무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곳은 양산에 있는 우산 윤현진 애국지사의 생가터에 표지석과 흉상이 세워져 있다고 자료에 있는 곳입니다만 직접 찾아가 보니 표지석은커녕 작은 표식조차 없이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선 윤현진 지사는 1911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민주공화국이 선포는 됐지만 돈 나올 것은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재정 문제였을 때
부산에서 백산 안희재 순국 선열과 백산상해를 경영하며 경제적 자립운동을 주도했었고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을 맡은 윤현진 지사는 가산을 정리해 임시정부의 자금과 군자금을 댔었고 동분서주하다 29살의 나이로 과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0만 원, 지금의 가치로 300여 원에 달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임시정부에 기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지방 김성수 외국지사 생가터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 것인데 지금은 저렇게 밭으로 변해 표지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신에 마을 입구의 충기회관 노인정 앞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검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안내판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강 김성수 지사는 1919년 경남 밀양에서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약산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고 1926년에 황포공관학교에 입학하여 그 후에 남화 한인청년연맹 등 혁명단체의 일원으로 항일 독립 무장투쟁을 하였고 1933년 3월 구파 백정기 등과 밀의하여 주중 6.1명 공사를 폭살하려던 6.3정 의거에 관련되었으며 일본 영상원의 밀정 이종홍 처단 관련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1938년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8년형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추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올려주시고 좀 자세히 봐주세요. 다음 사진은 딴의 윤세복 애국지사의 생가터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진영원이라고 나무 문패만 덩그러니 대문 옆에 붙었습니다. 단의 윤세복 지사는 수천 석의 가선을 정리해서 남만주 해인현에 들어가 동창 백산 등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단, 광정단 등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1920년 청살리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던 북로군정서의 대종교의 3세 도사교로 취임했으며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을강 전 홍표 외국지사의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언제쯤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단으로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안내판은 아마 저 건물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아래쪽 바닥을 보시면은 안내판이 서 있었던 자국이 보입니다. 사유지의 경계에 서 있다 보니 거치적거린다고 아마 없애버렸는가 봅니다. 을강 전홍표 지사는 대한민국 독립항쟁의 성지 밀양 독립운동의 선구자여 독립항쟁 산실인 동아학교 교장으로서 일제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통해 김원봉, 윤세주, 김대지, 손일면, 황상규 등 밀양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시킨 분입니다. 다음은 요즘에는 큰 의미를 부여해서 구분하지는 않지만 의사와 열사를 잘못 표기한 안내판과 표지석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입니다. 혹시 의사와 열사를 표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의사는 일제에 항거하면서 총이나 포탄 등으로 무력으로서 항거하면서 어렵게 숨지신 독립운동가를 일컫는 말이고, 열사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숨지신 독립운동가를 일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력투쟁으로 의로운 목숨을 바치신 분이고 열사는 주로 맨몸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의롭게 자결을 하신 분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거창 영교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연호 이주환 열사입니다. 연호 이주환 열사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이제 국왕도 없으니 세금을 바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일본 헌병대에 연행돼
강제로 손도장을 찍게 되자 돌아와 손도장 찍은 그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승하자 거창군 주상면 사무소에 가서 호적장부를 찾아 찢어버리고 스스로 자결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표기가 잘못된 표지석과 안내판 예를 들겠습니다. 8번째, 9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이람 하장환 순국선열 표지석입니다. 국가본처 현충시설 43-1-15호로 소재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담목리 882번지입니다. 이람 하장환 순국선열은 1925년 3월 김창숙, 손후익 등이 해외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때 진주의 부호이자 지역대표 유림으로서 자기 재산 대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았고 1926년 2차 유림단 의거로 대구 감옥에 구금된 후에 심하게 고문을 받다가 1927년 방련되었고 모진 고문 휴정으로 건강이 약화돼 이듬해 1월 돌아가신 분입니다. 10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국장님 질문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유공자 예외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으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 전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거나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신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독립운동가를 일컫습니다. 그다음에 애국지사는 같은 시기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같은 건국군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독립운동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의 가장 구분은 광복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의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핵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렇게 구분해서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간 곳만 해도 독립유공자의 표지석과 안내판에는 저렇게 순국선열은 애국지사로 애국지사는 순국선열로 표기를 잘못해 놓은 사례가 오늘 예로서 올린 분을 제외하고도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배중세 애국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광복을 못 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분들이 설치한 것이라면 다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경남 18개 시군의 자치단체나 심지어 좀 전에 보셨던 하장환 8번째, 9번째 사진을 보시면 국가본처에서 지정 설치한 표지석과 안내판조차도 저렇게 표기되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또 일반 도민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이 시설물에는 적확한 표기를 해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앞의 사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명확하게 이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을 이제 구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역 역사, 시군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정부에서도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각 표지나 안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방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양산의 우산 윤현진 선생님, 원래 의원님이 가셨던 거는 중부동 256번지입니다. 256번지는 2010년 1월 15일 날 그 윤현진 선생님이 부친으로서 그 이제 원래 생가지는 소토입니다. 상북면 소토인데 이제 나이가 됐으니 이제 분가를 해라 해서 중부동 256번지로 왔고, 지금 생가지터에는
다른 민간인이 건물을 2층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가지터를 매입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다 해서 분가지터를 매입하려고 2015년부터 양산시에서 계속 이렇게 협상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그 이후로 금방 보셨던 그 빌라가 서 있습니다. 빌라가 서 있고 거기에 있던 그 이제 흉상하고 이런 부분은 그 교동에 춘추공원이 있습니다. 양산천 바로 위에 있는 교동 춘추공원에 그 흉상과 기념비를 옮겨서 마찬가지로 현충시설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투영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은 뭐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양산 같은 경우는 윤희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을강 전원표 선생님 그 제가 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어머님 말씀 정확히 맞고 거기에는 지금 신축 건물이 뭐 얼마 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서 제가 37m 거리에 그 밀양 그 독립기념관 그 밑에 골목으로 하천으로 따라오는 그 길에 지금 을강 전원표 선생님 그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훈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미수훈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건국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그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훼손되고 낡아서 밀양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잘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충기회관에 있는 김성수 애국지사 부분도 그 부분은 많이 돌아보셨지만 그거는 밀양시에서 아무래도 밀양이 독립운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양시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그런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설치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생가지에 좀 떨어져서 이제 뭐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해 윤세복 선생님 그 애국지사께서는 직접 가셨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마을회관 바로 앞에 거기 이제 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쑥 들어가 파란 대문집인데 쑥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창고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마을회관 옆에 정자 옆에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저도 가봤는데 그 윤세복 그 애국지사 형님이 윤세용 백암 윤세용 선생님하고 그 사남인 그 윤창선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공적이 조금 이렇게 잘 되어 있었는데 하필 제가 가는 날 그 조류 분비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양시에 이야기해서 깨끗이 좀 청소를 해달라고 이거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접근성도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낫겠다 이래서 아마 마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뭐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지만 그래도 그 안쪽보다는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으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18개 시군 지역을 찾아가면서 맨 먼저 느낀 것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표지석 안내판 혹은 흉상은 486분 중에 자료를 근거로 겨우 49분뿐이었고 찾아간 곳들마저도 앞의 사진들처럼 거의 사라지고 없거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엉터리로 지금까지 보았던 독립운동과 선양사업의 현장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표지판도 하나 없이 아무도 기억해주지도 않은 채 무심한 세월에 수없이 사라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요. 단재 신치호 선생은 집안현 고구려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무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도시를 한번 가보는 것이 역사책을 10,000번 읽는 것보다도 더 고구려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경남의 독립운동 역사를 절절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몇 군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의 발자취로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어 묻힌 그 생애의 흔적에서 그가 살았던 역사가 우리에게 호명되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 표지석과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 주민에게서는 일종의 자긍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렵게 주소지가 있는 생가터를 찾다가도 통 찾을 수가 없어 마침 지나가시는 분께 여쭤보았더니 우리 지사님 말입니까? 우리 의사님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시며 친절하게 생가터나 후손의 집 안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생가터가 밭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며 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낯설은 방문자에게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 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처럼 주소지를 가지고 찾는 사람도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학생들 혹은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 답사라도 할라치면 과연 찾을 수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대문 입구와 문고리 주위에 손바닥만한 독립유공자 표식이나 길바닥에 조그맣게 표시해 놓은 것만으로는 마을 주민의 자긍심도 경남도민의 애국심도 고치시킬 수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질문이 도착하고 저도 현장을 가봐야 된다 해서 저도 혼자서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특히 의원님 가셨던 그 남해 이동의 그 최봉기 그 애국지사님 그 보니까 너무 표지석이 작고 저도 이게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명패 달아드기 사업인데 아파트 문 이렇게 다는데 보니까 아파트인데 문 현관문에 달면 조금 이렇게 표가 나고 한데 좀 디자인적이나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니 아무도 안 계셔서 제 명함하고 놓고 나오니까 그 따님 이제 외손녀가 저한테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녀가셨나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정 때문에 한번 뵈려고 했는데 못 뵀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표지판이 벽에 이제 왼쪽 벽에 이제 기둥에 붙어 있었는데 그 보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도 고민을 해서 조금 디자인을 좀 크게 하고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이지만은 혹시 가능하다면 그 독립유공자의 한 분 한 분의 조남을 넣고 거기에 서원받으신 훈격을 넣어가지고 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한 분 한 분의 공적을 기리는 그 뜻이 더 깊지 않겠나 해서 국가보훈처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 만약에 제안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경남도의 독립유공자분의 원하시는 유족에 한해서 뭐 조남을 넣고 그 다음에 훈격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디자인도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와서 독립유공자의 안내판과 표지석을 모두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75년 세월에 이미 없어진 곳이 한둘이 아니고 특히 도심에는 난개발로 인하여 그 흔적마저도 남아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생가터와 주거지가 있다면 그분들의 독립운동이 이력이라도 담은 표지석인 안내판을 설치하고 남아있는 그 터마저도 없다면 마을 입구에라도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 현장 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록하지 않고 그저 자료상으로만, 아니 그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였지만 활자로만 누워있는 역사 인물로서는 후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